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장기, 바로 신장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장은 조용히 일하다가 조용히 망가져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요즘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손발이 붓는 분들 계시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이 신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 4가지만 꾸준히 드시면 신장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가족분들한테도 꼭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소변 보실 때 거품이 많이 생기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파이시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 콩팥이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를 걸러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짜게 드시고 물을 적게 마시고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이 지쳐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면서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네요. 어이구 팔팔하게 기운은 뻗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노? 하시다가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신장 기능이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시더래요. 할아버지는 그때서야 내가 몸 신호를 놓쳤구나 하고 후회하셨대요. 신장은 소리 없이 나빠집니다.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피곤하고 입맛 없고 몸이 붓는 정도만 느껴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이미 많이 나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일 없도록 신장 지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이제 신장이 망가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게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고 입맛이 없어집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온몸이 붓고 숨이 차고 소변이 잘 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신부전증이에요. 더 심해지면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투석이 뭐냐고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기계에 피를 빼서 걸러내야 해요.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기계 소리 들으면서 누워 계셔야 합니다. 한 번 시작하면 평생 그렇게 사셔야 해요. 박순희 할머니라는 분은 5년 전부터 투석 받으시는데 내가 젊었을 때 짜게 덜 먹고 물 좀 더 마시고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 좀 챙겨 먹을 걸. 사는 게 뭔지 내 몸 하나 챙기지 못하고 살았네. 하시면서 눈물 흘리세요. 투석 받으시는 날은 온몸에 힘이 없어서 집에 와서 그냥 누워만 계신대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어. 손주들 보러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 라고 하셔요. 투석 받는 날이면 팔이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머리도 아프시대요. 그래서 투석 날만 되면 가족들도 다 마음이 무거워진답니다. 투석 받으러 가시는 길에 할머니는 늘 한숨을 쉬신대요. 오늘도 저 기계 옆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구만. 하시면서요. 투석실에는 할머니처럼 투석 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다들 힘들어하시고 지쳐 계세요. 어떤 분은 투석 중에 혈압이 떨어져서 응급실 가신 적도 있대요. 더 심하면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데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혈액형도 맞아야 하고 조직 적합성 검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몇 년씩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수술비도 몇 천만 원이 들고 수술 후에도 평생 거부 반응 막는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 약값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감기 걸려도 큰일 나니까 사람 많은데도 못 가시고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싶어도 조심해야 하고요. 이식받은 신장도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요. 그러면 또 투석을 받거나 다시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제 아는 분 중에 신장 이식 받으신 분이 계세요. 수술은 잘 됐는데 지금도 매일 약 먹고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음식도 가려서 드시고 정말 조심조심 사세요.
건강할 때 신장 좀 챙길 걸 하시면서 항상 후회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약을 안 먹으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이식받은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신장을 잘 지켜야 해요. 투석도 이식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조금만 관리하시면 나중에 고생 안 하십니다. 자, 이제 신장을 살리는 음식 1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다행히도 잘 챙겨 먹으면 신장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 속의 노폐물을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또 나트륨을 줄여주고 혈압도 안정시켜주니까 신장이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사과 속에는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신장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사과를 열심히 드신 김순자 할머니 얘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할머니는 소변에 거품이 많고 손발이 늘 부어서 고생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신발도 잘 안 들어갔대요. 병원 갔더니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고 하시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괜찮아도 더 안 좋아지면 나중에 투석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셔서 정말 놀라셨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잠도 못 주무셨대요. 내가 투석 받으면 어떡하지?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야 하는데 애들한테 짐만 되는 거 아닌가? 하시면서 걱정만 하셨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야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신장에 사과가 좋다는 말을 들으신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사과 반쪽씩 껍질째 드셨어요. 처음엔 별 변화가 없었어요. 한 달 지나도 똑같고 에이, 무슨 사과 먹는다고 신장이 좋아지겠어, 쯔쯔. 하시면서 포기하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네. 어머니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더 잘 드셔보셔요. 몸은 천천히 변하고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2달쯤 지나니까 신기하게 거품이 확 줄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 붓기가 많이 빠지고 손도 덜 붓고요. 3달 뒤에 병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장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계속 유지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이게 뭐 대단한 약보다 낫네. 사과가 몸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사과는 아침이나 점심에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제일 많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최고예요. 이가 불편하시면 강판에 갈아 드셔도 좋고 믹서에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괜찮아요. 하루 1개면 충분합니다. 당뇨 있으시면 한 번에 1개 드시면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까 반 개씩 2번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반 개, 점심에 반 개 이렇게요. 그리고 너무 늦은 밤에는 드시지 마세요.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겁니다. 신장에 좋은 2번째 음식은 바로 콜리플라워예요. 콜리플라워는 브로콜리랑 비슷하게 생긴 하얀 채소인데 신장에 정말 좋습니다. 콜리플라워는 칼륨이 적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신장이 나쁘신 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을 조심해야 하는데 콜리플라워는 칼륨 함량이 낮아서 부담이 없어요. 게다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신장 염증을 줄여주고 해독 작용도 뛰어납니다. 콜리플라워 속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데 아주 좋아요. 최영이라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당뇨도 있고 신장도 안 좋으셔서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많지 않으셨어요. 시금치도 칼륨 많다고 안 되고 토마토도 안 되고 감자도 조심하라고 하고 뭘 먹어야 할지 막막하셨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콜리플라워 드세요 하셔서 처음엔 그게 뭐야? 하셨대요. 마트에 가서 콜리플라워를 사오셨는데 처음 보는 채소라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시고 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셨답니다. 그냥 데쳐서 드셨는데 맛이 담백하고 고소해서 먹기 좋으시더래요. 그래서 매일 콜리플라워를 데쳐서 들기름에 묻혀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셨는데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드셨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붓기도 줄어들었대요. 이거 진짜 효과가 있나? 하시면서 계속 드셨죠.
2달 후에 병원 가셨더니 신장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할머니 식단 관리 잘하시고 오셨네요. 이대로만 해봅시다. 그때부터 콜리플라워가 할머니의 단골 메뉴가 되었어요. 지금은 콜리플라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세요. 데쳐서 무침으로도 먹고 살짝 볶아서도 먹고 가끔은 으깨서 감자 으깬 것처럼 만들어 드시기도 해요. 칼로리도 낮고 영양도 좋아서 일석이조랍니다. 콜리플라워는 데쳐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생으로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끓는 물에 3, 4분 정도 데쳐서 드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니까 적당히 데치는 게 중요해요. 살짝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무쳐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된장 조금 넣어서 무쳐도 좋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콜리플라워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하얀색이 선명하고 단단한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겉에 검은 반점이 있거나 물렁물렁한 건 피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신장 살리는 음식 3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흔하지만 정말 강력해요.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신장 염증을 확 줄여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양파는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좋아요. 양파는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살짝 볶아서 드셔도 좋아요. 소금 대신 양파를 반찬에 넣으면 나트륨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양파를 많이 넣으면 음식이 달콤해져서 소금 안 넣어도 맛있어요.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면 충분해요. 생양파가 너무 매우시면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매운맛이 줄어들어요. 양파즙으로 드실 때는 사과나 꿀을 조금 섞으시면 훨씬 드시기 편하세요. 배나 당근을 같이 갈아도 좋고요. 양파 드시고 나서 입냄새 걱정되시면 사과를 한 조각 드시거나 우유를 조금 마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양파 하나로 신장 살리고 투석 안 받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신장 살리는 음식 4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들기름을 생으로 한 숟갈씩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들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먹어온 건강식품이에요. 박영수라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고 부쩍 피곤해하셔서 아들이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신장이 안 좋으시다고 약을 타우셔서 드시고 계셨어요. 신장 나쁠 때는 물도 많이 마셔야 하고 평생 짜게 먹어온 터라 소금 간 많이 안 하자니 음식이 안 넘어가고 쉽지 않으셨는데 더 입맛도 없고 기력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아들이 들깨가 좋다 해서 들깨 넣은 미역국을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나물에도 들기름 넣어서 무쳐 드시고요. 다행히 들깨는 고소해서 드시기 편하셨어요. 오히려 들기름 넣으니까 음식 맛이 더 좋아져서 밥도 잘 드시게 됐답니다. 1달 지나니까 조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시더래요. 2달쯤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소변 거품이 확 줄고 다리 붓기도 많이 빠졌대요. 물론 물도 평소보다 많이 마셨고 음식도 짜게 먹지 않는 등 다른 노력도 하셨지만 그래도 들깨를 매일 챙겨 드셨더니 건강하게 입맛도 바뀐 것 같아 기뻐하셨대요. 손주들한테도 들깨가루 듬뿍 넣은 미역국 먹어야 할아버지처럼 건강해진다고 말씀도 하셨대요. 들깨는 고소하고 맛있어서 드시기 편하세요. 된장국에도 들깨가루 한 숟갈만 넣으면 국이 고소해지고 영양도 좋아져요. 나물에 들기름 한 방울만 넣어도 맛이 확 살아나고요. 이게 바로 신장을 살리는 집밥 레시피입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하니까 뜨거운 음식에는 마지막에 살짝 넣으세요. 국이 다 끓고 나서 불 끄고 들기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양분이 다 살아있어요. 하루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들깨가루는 볶아서 가루 낸 거 사셔도 되고 집에서 직접 볶아서 갈아 쓰셔도 좋아요. 들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1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지나면 기름이 산패될 수 있거든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끝이라고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 잡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거든요.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신장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만 조금 줄이시고 물 자주 마시시고 사과 1개, 콜리플라워 1컵, 양파 반 개, 들깨 1숟갈. 처음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붓기도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피곤함도 줄어들 거예요. 신장이 좋아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도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신장이 건강해지면 온몸이 다 좋아져요.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잘 오고요. 소화도 잘 되고 기운도 나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집니다. 하루 30분 가볍게 동네 한 바퀴 걷고 물 평소보다 자주 마시고 소금 조금만 줄이세요. 어렵지 않죠? 산책하실 때 물 한 병 들고 나가서 조금씩 마시면서 걸으세요. 그러면 운동도 되고 물도 마시게 되고 일석이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신장이 안 좋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투석 받을 뻔했던 분들이 지금은 손주들이랑 놀러도 다니시고 등산도 가시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신장과 콩팥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맙다, 내 몸을 지켜줘서.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마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은 사랑받는 걸 알아요. 내 몸을 사랑하고 챙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몸도 그에 응답합니다. 여러분의 신장 건강,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오늘 저녁 장 보러 가실 때 사과, 콜리플라워, 양파, 들깨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드시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가족들한테 말씀하세요. 나 신장 건강 지키려고 이거 먹을 거야 하시면 가족들도 도와줄 거예요. 같이 사는 식구들도 같이 드시면 온 가족이 다 건강해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손주들 결혼식도 보시고 증손주 얼굴도 보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가족들도 행복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